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사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체포 기한이 중지됐다라고 밝혔고요. 관련한 소식들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은은 오늘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피벗에 나선 이후 2차례 연속 인하한 바 있는데요. 외환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금리 동결은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현재 2% 수준인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년 뒤인 2027년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대대적인 투자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한국은 정치 리스크에 손을 놓고 있는 반면 일본은 팹리스에만 1,600억 엔을 쏟아붓기로 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S의 전략적 임무와 또 기술 부분 대표인 아지즈 라드는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2025년은 양자 기술 준비의 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눌렀었던 CPI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외국인들의 리스크 오프에서 또 리스크 온의 심리로 변환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강했던 섹터군들의 신고가 랠리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의 방향성 파악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먹구름은 거치고요. 또 시장의 재료들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그 재료들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들 함께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소통과 참여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사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일단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같이 한번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정말 좀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헤드라인이에요. 오른쪽 밤, 왼쪽 밤 골고루 맞는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반도체 주도 나쁘지 않거든요.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자, 헤드라인 어떻게 풀어볼까요? 네, 일단 바이든 정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쪽으로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국가를 3단계로 나눠서 미국의 반도체 칩 개수, 이제 수입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고 아예 못 사가게끔 하는 그런 이제 3개국으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의 좀 차별화된 그런 나라들만의 그런 대우를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120일 정도의 의견 수렴 과정들을 거치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열어뒀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좀 다다르다 보니까 그동안 했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국정 지지율 워낙 낮아졌다 보니까 좀 급하게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반발이 굉장히 드셉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폴란드 이런 나라 쪽에서도의 반발이 나오고 있고 또 엔비디아 쪽에서 젠슨항 CEO가 이거는 미국 AI 시장을 살리기 위한 흐름이 아니다, 정책이 아니다, 이건 맞네요. 잘못됐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AI 규제 완화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이와 같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크게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여전히 AI 시장에 대한 확대 모멘텀이라던가 그리고 이 시장의 성장성 이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어저께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거기에 시장은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 특히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에 내용들 보시면은 AI 반도체 수출 통제에 관해서 3개의 국가로 이제 묶음을 해놓은 것 같아요. 최상위 동맹 국가, 기타 국가, 그리고 적대 국가 이렇게 나눠서 각각 다른 정책들을 계속 반영을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피해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최상위 동맹국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 호재성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네, 당일날은. 네. 근데 엔비디아에서 어쨌든 지금 적대 국가 중국이 들어가 있고요. 이 내용의 골자는 우회해서도 안 된다. 수출이 안 되게끔 그쵸. 막는 건데 엔비디아의 뭐 최대 수출국은 아니지만 중국도 어찌 됐던 있죠. 하나의 그런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규제가 원래도 있었는데 우회 통로까지 막아버리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선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의 수익 성장인 측면에서도 같이 좀 영향을 가져갈 수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저사양 HBM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께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좀 우려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폴란드랑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저도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하다가 본 건데 의외로 지금 기술 산업 중심이 경제 핵심이래요. 그래서 GDP의 20%를 이 기술 산업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느끼고 기술 발전에 제약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폴란드도 또 IT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보니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도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또 트럼프는 AI를 미국이 가장 강하게 AI 시장에서의 선도는 무조건 미국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 기조는 비슷하긴 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좀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이제 얼마 전에 오랜만에 탄력들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이러한 행정명령 때문에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관련주들 볼 때도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의견에 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뭐 소부장 기업들도 이제는 뭐 분명히 HBM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매수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소부장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살짝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은 맞기는 하지만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된 흐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고 그 뒷단을 따라가는 소부장 쪽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약하게는 들어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은 저는 계속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2월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한미 반도체 수출이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장비 수출단에서도 또 실적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과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은 소부장 기업 안에서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이닉스 관련한 밸류체인 기업들은 좋게 보되 또 반대로 삼성전자 관련한 밸류체인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건지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쪽 밸류체인 쪽에 관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주두로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도 봤는데
전반적으로 HBM 관련돼서 검사 장비라든지 이쪽 종목군들은 같이 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HBM4라든지 그쪽 관련돼서 지금 양산 시기나 이런 부분들 또 앞당긴다라고 최근 이야기가 나온 만큼 여전히 소부장 쪽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언정 생산 시설에 대한 확보라던가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장비들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주로 이어질 거고 그와 관련돼서 삼성 쪽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결국엔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좀 같이 실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수주를 받고 세팅을 하는 구간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또 딜레이돼서 계속 되지 않는다. 그럼 추가 주문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삼성 밸류체인 기업들의 시세는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제 소부장단에서 엇갈리는 우리의 시장 방향성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시점입니다. 계속되는 리스크들 저희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반도체주들은 저희와 함께 계속 팔로우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지는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력 기자재 수출이 역대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드 분야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전력주가 강하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계속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네. 부분은 좀 의문이 들잖아요. 일단 이 헤드라인부터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전력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바라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장주인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강했는데 아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셨을 텐데 신규 접근을 좀 노리셨던 분들은 사기가 살짝 애매하게 네. 약간 이렇게 조용조용히 쓱 올라간 거라서 맞아요. 차라리 급등락이 반복이 되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를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내가 언제 살 수 있었을까? 살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HD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좀 강했고 LS 일렉트릭도 시세 흐름이 강하기는 했지만 최근 LA 산불을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중소형 전선주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고요. 그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 쪽에 직접적으로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거나 이미 미국 쪽에 관계사와 협력사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전력망 투자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더 크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AI 시장이 찾아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전력 수요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세계 전력망 투자의 규모를 본다 하더라도 2022년, 그러니까 2020년대와 2050년대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정도가 나는 투자 규모를 집행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이미 미국 시장에 침투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접적인 수혜 또한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수치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게 수출액이 나오면서 또 한번 시장에서 탄력이 나와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수출주가 최근에도 그렇고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더 강한 게 같잖아요. 네. 그런 기조들을 이 전력 관련주들이 이어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출주 안에서도 우리가 좀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저는 수출주 안에서 전력은 업황 자체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출주들 중에서 같이 좀 바라봐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종목별 차별화는 아마 이번 실적 때 좀 갈라질 것 같아요. 지금 전망들을 좀 살펴보면 HD현대 일렉트릭은 칭찬 일색입니다. 여전히 네, 변압기 매출 관련돼서 그리고 생산 거점이 미국에 가장 좀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다라는 평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은 살짝 실적단에서 살짝은 꺾일 수도 있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단 종목들도 여전히 지금 전력망 교체 수요라던가 그리고 LA 산불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열려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길고 크게 찾아온 거라서 계속 좀 관심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또 튀어 올랐던 게 해적 케이블 쪽이에요. 해적 케이블 쪽 관련한 K 전선 산업에 관해서는 어떤 비전을 좀 가지고 있는지, 조금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전산주 볼 때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 부분들도 있어서 해적 케이블 관련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저는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특히 해적 케이블 관련돼서는 세계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진입 장벽이라던가 이런 경쟁 구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주들 중에서 이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하나의 모멘텀과 신성장 동력 쪽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언급이 많이 되지는 않았던 약간 희소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언급이 많이 되면서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적 케이블 관련돼서도 뭐 또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선도 좋지만 또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의견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섹터 계속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리스크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부담감도 있지만 이 원자재 공급난에 관한 우려감들도 제기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리스크로 챙겨봐야 할 것인지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일단 원자재에 대한 그런 이슈가 항상 따라 붙는 쪽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그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그거를 뛰어넘는 수출이라던가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그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기업들마다 이게 있는 기업이 있고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 좀 안전한 회사들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뭐 주목도라던가 이런 매수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관점들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이런 업황에 대해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항상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급망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확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력 설비, 전선주 쭉 봤는데 대표님이 그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볼 만한 그런 좋게 보는 기업들이 있었다면은 한번 이제 살짝 언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대형주와 또 중소형주 좀 흐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근 LA 산불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저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LA 전력청에 이제 관련돼서 테스트를 이미 통과를 했고 LA 전력청 쪽에서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수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4거래일 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실리면서 27%의 시세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3거래일 정도 약간은 뭐 강하진 않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한번 추가 터지면서 시세가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불이 어느 정도는 좀 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100% 진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행방이 갈지는 모르는 부분이라서 뭐 산불 테마주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전력 섹터 호황기에 우리가 봐야 되는 전선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모멘텀까지 최근에 더해졌기 때문에 단기 탄력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 또 원픽으로 보고 계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도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지는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 영향력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불황 한파 속에서 편의점주들을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테마 탑3까지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새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희론 섹터 장은희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새해 처음으로 금리 결정을 내렸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결국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3%로 유지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60%가 예상을 동결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의견이 분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던 이유는 당연히 이번 금리 결정에는 정말 많은 고민거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먼저 금리 인하를 자극했던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소비와 투자 등 이런 내수 수축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심리지수 한번 살펴보게 되면 12월에 88.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직전월 대비해서 무려 12포인트 넘게 급락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88.4라는 수치는요,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JP모건 측에서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7%에서 무려 0.4%다 내려서 1.3%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예산안 계속해서 축소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추가 편성 역시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좀 나서줘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리 인하가 아니었던 이유, 동결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당연 원달러 환율 꼽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10월, 11월 그리고 1월까지 만약에 3회 연속으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요.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그리겠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렵게 잡아놨었던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되고요. 결국에는 전체 소비자 물가가 상승되는 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역시도 이번 동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연준 측에서 금리 인하 당초 4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다가 2회까지 감소를 시킨 바가 있었죠. 일각에서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도이치뱅크 등 이런 글로벌 IB 측에 있어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1월 28일 FOMC 정례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그리고 국내 정치도 얼마나 잘 진전되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이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은행이 좀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일단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한번 살펴봤더니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이 16.6%,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16%를 차지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편의점이 17.8%, 백화점이 17.2%,
22%를 기록하면서 편의점이 백화점을 앞서게 됐죠.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5개월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그동안 증시에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었던 편의점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증권가 역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그동안 주가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역시도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편의점 업계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잘 내고 있는 상황이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수출 실적 살펴봤더니 900만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었고요. K 콘텐츠가 열풍을 함에 따라서 넷플릭스 제휴 상품이 그 안에서도 2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출 1000만 달러 달성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BJF 리테일의 편의점 CU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3년 기준으로 수출액 800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해외 점포수 역시도 지금 현재 600여 개에 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외 점포수 역시도 증가하는 것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해외 진출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 비중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4%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해외 진출국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몽골을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자 암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블로그에 글을 또 게시를 했었죠.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아이온큐는 33% 넘게, 리게트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22% 넘게,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무려 55% 넘게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29%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고요. 아이윈 플러스 역시도 20% 이상의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CPI를 보고 나서 좀 안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은행주 역시도 실적에 있어서 호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TSMC 4분기 순이익 한번 살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SK하이닉스 장중한 때 21만 원 터치 나오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5만 5천 원까지 터치하는 움직임.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클레이즈 쪽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270달러에서 32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8% 이상의 슈팅을 한 채 장을 마감을 지었죠. 뿐만이 아니라 이 테슬라가 신차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 신차에 또 우리 국내 2차 전지의 소재들이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정부에서는 2차 전지 정책 금융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30% 더 증액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승 재료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AFW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한빛 레이저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5% 이상의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음봉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5이슈 시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 봉쇄 다시 벼뜨는 태양광 시장 투자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오늘 시장 한 줄 평 저희가 어떻게 들어볼까요? 솔직히 CPI 경계심 너무나 짙었는데 맞아요. 잘 무난하게 넘어갔고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굉장히 경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연준의 인사들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일정 무난하게 넘겼고 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금통이었는데 지금 뭐 금리 저는 인하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살짝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좀 의식을 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심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이야기했던 작년 11월에 이야기했던 1.9%보다도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내수를 좀 살리기 위한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에는 금리 동결로 좀 이어졌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두 가지의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고 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양매수세가 강력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선물 모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추이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전제가 깔릴 수는 있겠지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한 매수세가 돌아왔다는 것은 맞아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또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취임을 정말 며칠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급하게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비중 조절을 적당히 하시면서 좀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PI 리스크들 해소된 우리 국내 증시입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들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5장까지의 탄력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슈, 5이슈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저희가 그러면은 오늘 시작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섹터 그 안에 대표님이 선정해 오신 종목군들도 있어서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5이슈 주제 어느 쪽으로 좀 잡아볼까요, 대표님? 오늘 태양광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이게 어려운 섹터예요. 저는 네. 너무.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어려워요. 또 속상해하는 속상해요. 대표적인 네.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더욱더 긴장을 하게 만들었던 뭐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긴장감을 굉장히 야기시켰는데 태양광, 유일하게 태양광만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일단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태양광은 참 멋진 산업이다. 또 좋게 얘기를 네. 해주셨네요.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일기 때도 태양광 쪽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패널 사업 쪽에도 또 손을 뻗쳤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테슬라 CEO 머스크가 손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IRA 관련돼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보조금에 대한 혜택 그리고 그동안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혜택을 신재생 쪽에는 많이 줬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철회가 되거나 폐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다르게 태양광은 이와 관련된 혜택들을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기대감적인 요인들이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업황에 대한 반등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공급 과잉이 너무 심했어요. 진짜 태양광의 업황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공급 과잉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가 있고 반덤핑이라든지 그리고 우회로로 인해서 좀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마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업황이 반등을 찍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등에 업고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수치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 추이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설치 사용량 추이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쪽에서도 행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수출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혹은 계속된 탄력들이 좀 중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저는 더 더 봐야 좋을 된다? 수 있을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동안 태양광 설치 용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미국은 네. 주택가에서 태양광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결국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주가 흐름이 가지 못했던 건 중국 때문이라는 그 이유가 그게- 가장 크죠. 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결책이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적인 부분들이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좋은 실적이 다시 찍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거고 그게 중장기적으로 또 정책적으로의 도움까지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태양광 쪽에서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 흐름이 지금 바닥권에서 오늘 또 하나큐셀이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한데요. 최근에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대장격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솔루션과 OCI 이 종목들이 오늘 강한데 저는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HD현대 에너지솔루션만 달려갔을 때는 살짝 걱정을 했어요. 아, 여전히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짙고 이게 짓누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만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OCI라던가 하나솔루션까지 수급이 좀 분산돼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섹터가 강하게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그게 명확하게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다만 뭐 SDN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오늘 살짝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방금 앞서서 언급드렸던 이런 우리가 대표적으로 태양광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들, 이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신규 진입에 있어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또 어떻게 그쵸? 변할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그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볼 거고 아직까지 여전히 바닥권이면 상방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고 해서 이 수익 구간이 좀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 손실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그만큼 내가 기다려야 되는 구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천천히 정말 비중을 쪼개가고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그 탑3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양광 관련주들 이야기 좀 같이 나눠봤는데 그래서 또 대표님의 오늘의 종목이 또 궁금합니다. 오이슈의 관심주 한번 풀어볼 텐데 태양광 관련주일까요, 대표님? 좀 민망하긴 하지만 태양광 관련주는 또 아니어서 아닙니까? 네. 네, 좀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네. 오늘 또 태양광을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네. 태양광을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은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그런 종목인데 네. 사실 이 종목은 시장에서 너무 최근에 강했어요. 네, 강했어요. 너무 강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너무 많이 많아졌어요. 계실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아졌어요. 네, 인기가 네. 많아요. 그래서 언급도 많이 됐던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점의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닌가라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북미 쪽으로에 대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작고 시장이 바라는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적인 게 지금 콘크리트 펌프카입니다. 펌프카. 네. 근데 북미 시장, 유럽 시장에 다 진출을 해 있는데 유럽보다도 북미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지금 이제 터키의 대지진 130조 원 규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질적인 수혜주로 또 활약을 했던 만큼 이번에 이 대규모 LA 산불에서도 이미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보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뭐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뭐 100일 안에 안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며칠 안에 푸틴과 통화할 거다. 뭐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바이든이
전쟁 관련돼서는 참 해결을 못한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던 맞아요. 것만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당장 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보와 움직임의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제가 고민도 많이 했지만 북미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계속 신고가 랠리 네. 가고 있고 신규 상장한 지도 그리 길게 되지 않은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어갑니다. 그럼 매수 기회로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상방이 그렇게 크게 열려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그 전에 고점인 46,350원은 전 당연히 돌파를 한다라는 네. 전제 하에 저는 뭐 재건 관련돼서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5만 원까지의 이상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재건 관련돼서 우리가 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쪽의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5만 원 이상도 한번 도전해볼 법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 5만 원 이상의 또 가치까지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대표님과 다양한 인사 나눠봤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코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넥스트 마켓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일정들 체크해보고요. 관련한 테마주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서요. 앞으로의 일정 속에서 어떤 시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당장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쯤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주들이 일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장 마감 직전에 나오는 발표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일단 매출 자체는 사상 최고치가 나왔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8%나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죠. 2022년도였습니다. TSMC가 역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이번에는 그를 뛰어넘을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급을 드렸었던 게 정확한 밸류 체인을 가진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대형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TSMC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증권가의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TSMC의 대장주는 에이징랜드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TSMC 장비를 이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오늘부터 움직이는 흐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죠.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TSMC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TSMC 실적에 따라서 이오테크닉스의 수주량들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반영
반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GST는 최근에 퀄테스트 통과하면서 칠러 부분에 관해서 TSMC의 정식적인 벤더사, 공급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TSMC 관련주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실적 발표 오후 3시에 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시장 흐름들과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과 함께 산업 생산 지표가 나오는데 일단 간밤 나왔었던 CPI 지표가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요. 가볍게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 편입일 공식적으로 편입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로봇주들, 삼성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도 다시 한번 시장에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일정들도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의 보핏 출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만간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소식까지는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GDP 발표에 따라서 또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정 한번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한번 투자 포인트 짚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이제 빅테크 CEO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제스당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2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그러니까 간밤에 MS에서는요 시대의 초입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다시금 끌어올리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차트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트는 미국 기업입니다. 퀀텀 컴퓨팅의 차트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또 양자 컴퓨터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한국 첨단 소재의 주가입니다. 주가의 방향성들 이렇게 우리가 포개해 놓은 것처럼 굉장히 커플링 되어가고 있죠. 상승했다가 급격한 하락을 맞았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 똑같습니다. 상승했다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다시금의 상승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어떤 방향성을 매겨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시장의 의견들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한 달치의 수익률 미국 기업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한 달 수익률들은요 마이너스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의 시장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집계를 해봤는데요. 한국첨단 소재는 24%, 아이언 플러스는 19%, 그리고 얼마 전에 양자 컴퓨터 대장주였던 엑스게이트는요. 그 자리를 한국첨단 소재에게 내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8%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뒤에 또 2부를 통해서요. 이 방향성 자세히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향후 12개월 동안 양자 연구 개발 가속화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저 퀀텀 플랫폼을 통해서요. 양자 관련한 알고리즘 실험을 굉장히 용이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플랫폼 하나를 내놓을 테니 양자 관련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라라는 건데요. 그에 따라서 또 퀀텀 레디 프로그램이 개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또 한 번 부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양자 부분의 인재를 현재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빅테크 기업들의 양자 컴퓨터 관련한 계속되는 각축전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가 방향성 잡으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일정과 함께 시장 모멘텀들 체크를 해보셨다면요. 이어서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암호화폐 시장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도 간밤에 굉장히 많은 급등 양상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포인트 한번 짚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달러 선을 탈환했는데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99,000달러 선으로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비트코인을 움직였던 건요. CPI 지표였는데 어제 저희가 또 프로그램 통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암호화폐 시장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영향력들 그대로 받아가면서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24일간 기준으로 12%나 급등 양상이 나왔었는데 SEC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다시금 리플 쪽에 관한 항소 서면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사임하기 전까지 리플에 관한 공격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리플 가격이 조금의 출렁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3,300달러 선을 넘어섰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가량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자, 도지코인도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마켓캡은 상승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다시금 수급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페코인과 또 도지코인과 같은 밈코인 쪽으로도의 수급들도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일가에서 보유한 코인 중에 이더리움 쪽에 관한 물량을 조금은 축소시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또 최근에 많은 리포트들을 참고해 보니까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시장의 관심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와의 같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모멘텀들 자리하고 있을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와 또 리플과 같은 ETF 출시에 관한 가능성들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태국 쪽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승인 절차에 돌입한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고요. 각국 나라들에서는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계속 매입하겠다라는 의지들도 현재 표명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시장에 불장이 오는 걸까요? 누구보다 발빠르게 관련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쇼쇼쇼 1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요. 또 5장 전략들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